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나 상황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하고 걱정되고 괴로우신가요? 오늘 영상은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 일상에 집중할 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 역시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 소문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한국의 가족과 친지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안부를 묻고 격려를 받으면 감사하고 또 용기를 얻으면서도 동시에 걱정은 두 배, 세 배가 되는 이상한 감정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코로나 팬데믹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공포와 불안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독서를 하면서 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독서 덕분에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처럼 제 마음을 잡아주고 있는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 3권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달한북의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불안할 때 제가 기대고 있는 책들을 순한 맛, 중간 맛, 그리고 매운맛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을 때 도움을 받고 있는 고마운 책들입니다. 먼저 순한 맛은 라이언 할러데이의 데일리 필로소피예요. 저는 종이책을 정말 좋아하지만 배송비도 비싸고 통관 절차가 꽤 까다로운 곳에 살다 보니 이북도 참 잘 읽고 있습니다. 이 책도 이북으로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몇 달 전 서점에서 원서를 발견했어요. 바로 구입했고요. 빈 공간도 많고 노트처럼 이것저것 쓸 수 있어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인생에 대한 통찰도 넘쳐나지만 무엇보다 철학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는 구성 때문이에요. 매일 한 장씩만 읽어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윤년의 2월 29일까지 포함해서 총 366개의 스토아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 불안할 때는 두꺼운 책이 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은 한 장만 읽어도 되고 가끔은 소중한 사람들의 생일이나 나에게 의미 있는 날짜를 찾아서 읽는 재미도 있어요. 제 경우 사춘기 아이랑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이 생일 페이지를 펴보는데요. 그러면 화가 났다가도 그래 이해하자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우연히 아무 페이지나 폈는데 그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서 신기할 때도 많습니다. 데일리 필로소피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통제와 불안이거든요. 현대인의 불안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사실 AI 시대에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스토아 철학은 불안을 없애주는 엄청난 방법을 약속하지는 않아요. 대신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조언을 대신하는데요. 예를 들어 2월 3일자를 보면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장에서는 우리가 불안한 이유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2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나의 불안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둘째, 이 불안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사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외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챙겨보고 사람들이 뭐 하나 궁금해하고 그래서 괜히 불안하고. 그런데 고대 철학자들은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조언을 해요. 카르페 디엠 아시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라는 거죠. 사실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조금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욱 자주 봐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걱정으로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중간 맛은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에요.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책인데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700만 부가 팔린 만큼 많이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영화도 너무 좋아서 가끔 다시 보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불안은 참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결국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공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결국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면 어쩌지?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말고사 한 번 망한 일을 몇십 년 후에 고독사하는 모습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부정할 수가 없어서 좀 슬펐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를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내 인생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책에서 로게리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오직 사회적 성공을 쫓으며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 제자가 저자인 미치 앨범인데요. 그는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후 매주 화요일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별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작가인 미셸 앨범에게 모리 교수님과의 마지막 시간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결혼이든 돈이든 젊음이든 그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모든 대화가 참 솔직했다는 거예요. 모리 교수님은 사회적인 존엄성을 조금씩 해치며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몹쓸 병에 대해서 주위에 알리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모리 교수님의 말 중에 일단 죽는 법을 배우고 나면 사는 법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학습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기대기 싫고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나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애쓰며 살잖아요. 그런데 모리 교수님은 오히려 사랑을 나눠주고 또 그 사람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죽음 이전에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온갖 공포와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이 책은 불안이 나도 모르게 외로움으로 번져갈 때 내 주위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로 눈을 돌리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여러 장치들이 필요한데 책이 역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불안 퇴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읽고 있는 매운맛의 책은 바로 이 책, 최진석 교수님의 나 홀로 읽는 도덕경입니다. 제가 도덕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자에 알러지가 있어서 지금 제 이름 석자 쓰는 것도 참 대단하거든요. 그런 제가 나이를 들고 독서를 하면서 변한 게 있는데 바로 과거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행동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요가인데요. 혹시 요가의 자세들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요가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한 가지 이유는 이건데요. 어려운 자세를 하느라 몸이 집중하지 않으면 밀려드는 생각들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동작들을 열심히 따라하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난 후에 고전을 읽으면서 피스하는 일이 제게는 일종의 브레인 요가가 되었어요. 어려운 경전들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바로 걱정의 악순환을 나도 모르게 끊어내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펜과 노트가 마치 창과 방패가 되어서 불안을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 차올라서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죠.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걱정 루프가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소가 반추하듯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시절 같은 먼 과거의 일들까지 따라 올라와서 괴로울 때가 많죠. 저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대요. 필사처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이나 약간의 인지적 난이도도 있으면서 몸을 쓰는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가 만들어져서 불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 도덕경은 서점에 수십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특히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해설 부분이 정말 실용적이거든요. 그리고 도덕경이라는 어려운 경전을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각자 혼자 읽어봐야 한다고 등을 떠미는 책이에요. 최진석 교수님은 고전을 숭배하다가 그 무게에 깔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시고요. 좋은 경전은 써먹어야 하고 나아가 나를 키우는데 필요한 연료가 되어야 한다고 하세요. 경전의 위험에 너무 쫄지 않고 당당하게 읽으라는 격려로 들려서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을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의도적으로 찾다 보니 도덕경을 이래서 읽어야 하는구나 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무의와 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도덕경은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나를 더 소모시키지 말라고 무의를 강조합니다. 또 물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상선약수입니다. 이 구절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말은 물은 다투지 않고 제 길로 흐르면서도 결국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힘을 과하게 주지 않으면서도 물처럼 끝내 스며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덕이라고 하고요. 잔뜩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힘을 빼라는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바로 상선약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곡즉전, 이 말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말은 구부러지면 오히려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좌절하는데 도덕경은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해요. 나를 온전하게 지키려면 때로는 몸을 굽히고 잠시 휘어지기도 해야 한다는 말이어서 유연한 삶의 태도를 연습할 때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순한 맛으로 소개한 데일리 필로소피는 불안한 하루를 한 페이지의 독서로 가볍게 줄여주는 책이고, 중간 맛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우울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매운맛에 나홀로 읽는 도덕경은 불안의 회로 자체를 흔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불안은 인간의 생존 본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또 없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감정인 만큼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단련하고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마음의 방탄조끼처럼 찾게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책들이 있죠?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책 계속 같이 읽어요.